최순실 국정농단 전국 탓에 내년도 대구 경북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기업들의 도움을 주고자 함께 수행하는 경제사절단이 이 정부 들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사과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역마다 수출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지역 대학과 업체가 공동 개발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다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일인 내일 그리고 당분간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수능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한 단계 더 내려갔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 14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기온이 오늘은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3도 선에 머물고 있고요. 안동은 영하 2도, 봉화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 추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낮부터 남서풍이 불면서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하늘도 내내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단 시험장으로 가는 아침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두툼한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만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 속에 내년도 대구 경북 예산 5천억 원이 삭감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감 대상 사업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SOC 사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이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대구 경북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구 경북의 내년도 사업 8건 5,500억 원가량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야당이 지역 예산을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해 특혜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가고 예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어떤 이런 쪽에서 좀 어부의 눈길로 바라보다 보니까 삭감 의견이 제시된 사업은 대구시에선 대구 순환고속도로 500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290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178억 원 등 SOC 사업이 주를 이뤘고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건립 등 신성장 산업도 포함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선 포항 삼척 철도 건설과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 2건으로 삭감 의견 제시액이 3,9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야당의 지역 예산 삭감 의견이 국회 예결위에서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들은 일단은 감액 사업도 특히 이제 지역 SOC 사업 이런 거는 전부 뒤로 물려놨어요. 최대한 지역 수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죠. 최순실 국정농단 전국이 지역 국비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영호남 예산 동맹을 가동시키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정권 관련 특혜 예산이 아닌 순수한 지역 현안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때 해당 국가와 경제 협력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경제사절단이 꾸려져 동행을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경제사절단이 비상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 순방 때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규모를 이전 정부보다 5배 가까이 키웠습니다. 과거 대기업 위주의 경제사절단에서 중견기업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기업 위상과 홍보에 도움이 돼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선정된 것만으로도 기업으로서는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들이 지나치게 반복해서 포함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2차례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한 우리업체는 15차례, 또 다른 주얼리업체는 14차례나 포함됐습니다.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섬유회사도 10차례나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자격 요건만 되고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만 하면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거를 이렇게 선정하는데 탈락되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모양이죠. 거의 못 봤어요.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무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우 대통령의 러시아와 라오스 순방 때 경계차절단에 포함된 것입니다. 뇌물 공여가 논란이 된 이후에도 이 아들이 또 이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좀 권력과의 관계가 우리가 좀 가까운 관계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원의 원장이 경영하는 화장품 회사와 의료기기 회사가 대통령 경계사절단에 포함돼 여러 차례 동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참여업체 선정을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이 오늘 각 학교별로 있습니다. 예비 소집에서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배부받는데 자신의 선택 영역이 제대로 기록됐는지와 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하고 4교시는 오후 4시 32분,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 40분 5교시가 끝이 납니다. 시험장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휴대전화나 전자사전 등은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실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구에서는 48개 시험장에서 3만 1천여 명이, 경북에서는 73개 시험장에서 2만 4천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대통령이 지시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공항과 군공항 K2 통합 이전은 국비가 아닌 자체적인 재원 조달을 규정한 별도의 법에 따라 진행돼 현 정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기부대 양효 방식, 즉 현재 공항 자리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거점 강문공항을 만드는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의 문제는 훨씬 더 우리 내부의 문제이지 대통령 아젠다나 대통령이 어디 옮기는 장소를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전 후보지 선정입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11곳 가운데 올해 말까지 2-3곳 정도로 추려내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안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상당수의 예비 이전 후보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국방부가 이런 곳을 선정하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게 될 지역에 사실 후보지로 선정돼서 그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영남권 신공항 우리 무산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 관문공항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유치 의사가 강한 지역이 후보지가 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거나 공항 유치 반대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 대구시가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 의사가 강한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대구시에서도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항이 이전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대구 점자도서관이 있죠. 문을 연 지 올해로 20주년이 되는데요. 연간 5만 명 이상으로 이용객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점자도서관을 찾는 시각장애인들은 승강기가 없는 건물 3층까지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야 합니다. 빽빽히 들어선 책장 사이는 성인 한 명이 겨우 설 수 있는 정도입니다. 30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서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점자 출판, 음성도서 녹음, 각종 교육 업무까지 이뤄지다 보니 열람이나 휴식 공간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열람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열악한 형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면 좀 정숙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출판 업무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점자 프린터기가 돌아갈 때 소음들 이런 것 때문에 집중해서 도서를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대구시의 지원은 임대보증금과 직원 5명의 인건비가 전부라 점자 소식지 등 각종 수익 사업을 해 월세 등의 운영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과 교육에 연간 5만 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은 개관 20년째에도 제자리. 남구에 들어설 예정인 대구 대표도서관에 입주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난색을 표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서 그냥 안정적인 서비스를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독립 건물을 통해서 명실공히 시각장애인의 어떤 공공도서관으로서 그런 기능들과 역할들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희망이.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쾌적하게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점자도서관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롯데와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반 사드 배치 터 취득 협의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주골프장 매입 대가로 경기도 남양주의 국유지와 맞바꾸는 이른바 대토 방식을 취해왔고 남양주를 비롯해서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 3곳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서울 지하철에서만 3건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있었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경북 지역의 한 대학이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김포공항역. 지하철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30대 남성이 끼었지만 열차가 그대로 출발해 결국 이 남성은 숨졌습니다. 이렇게 스크린도어에서 올해만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지역대학이 사고 예방률을 높이는 새로운 스크린도어 센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당초 기술은 스크린도어 옆에 달린 센서가 승하차 순간만 감지했는데 새 기술은 센서 16개가 천장에서 승하차 공간을 3차원으로 내려다보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오금지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관제하는 사람이나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센서를 잘 안 쓰게 이제 되죠. 그래서 하나만 검지만 돼서 뭔가 알람을 울리는 게 아니고 2-3번의 필터링을 거쳐갖고 정확한 정보를. 감지 신호를 추적 촬영한 현장 영상을 기관사에 실시간 전송해 적절한 사고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기관사가 사고 현장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기관사와 관제사들이 매뉴얼에 맞는. 한 벤처업체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중소기업청 R&D 과제에 선정돼 12월부터는 부산 지하철 연산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요즘 사과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은데요. 지역마다 사과 수출을 확대하며 돌파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올해 산 의성 사과를 수출용 컨테이너에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싱가포르로 보내는 첫 수출 물량 12.6톤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만 8차례에 걸쳐 사과 87톤이 대만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4개 나라로 수출됩니다. 의성의 경우 이달 수출 물량이 벌써 지난해 전체 사과 수출량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올해 산 사과 수출은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쌀 수출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과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과값 약세 속에 지역마다 사과 수출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 세척 사과는 홍콩과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며 80톤이 이미 수출됐고 봉화에서도 인도네시아로 52톤이 수출됐습니다. 대만의 수입 자유화 조치 그리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한국산 선호도가 높아져 수출 여건은 좋은 상황입니다. 물류비 또 판촉비 지원과 함께 또 해외 바이어도 초청하고 그리고 해외 판촉 행사나 또 박람회에 참가해서 또 까다로운 검역 조건을 뚫을 수 있도록 수출 전문 단지를 육성해 전문화 조직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비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438억 원이 늘어난 6,1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94억 원,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에 23억 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41억 원 등으로 28개 사업에 452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사업 88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172억 원 등 52개 사업에서 올해보다 국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청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들의 예천 송곡지구 투기 의혹과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감사가 온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의 청렴도 하위권, 공무원들의 불친절, 도내 공익신고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각종 단체 보조금 정산 감사도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내년도 대구 지역 4개 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 결과 평균 1.56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1.61대 1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학교별로는 경북 기계공고가 1.4대 1, 대구 일마이스터고가 1.63대 1, 대구 소프트웨어고는 2.2대 1, 대구 자연과학고는 1.57대 1이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최고 기술자로의 성장을 교육 목표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2016 디자인 위크인 대구와 제35회 대구 디자인 전람회가 오늘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디자인 위크인 대구는 대구 경북 지역 유일의 전국 규모 디자인 전시회로 4개 주제의 디자인 전시와 디자인 세미나, 각종 체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디자인 전람회에는 6개 부문 32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각종 수상작과 추천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국립공원 내 일부 탐방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통제됩니다. 소백산은 초암사에서 국망봉, 어이국 삼거리에서 국망봉 등 7개 구간 탐방로 51km가 통제됩니다. 또 주황산은 후리매기 삼거리에서 제3폭포까지 이르는 구간을 비롯해서 모두 10개 구간 58km가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통제구역을 무단 출입하거나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 인화물질을 갖고 공원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저녁 7시 프린스 호텔에서 자원봉사 대구의 시민문화로를 주제로 제4회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구가 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문화 선도도시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시민문화로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또 자발성 시민참여 결여와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자원봉사 모델에 대한 시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예비 소집일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한 단계 더 내려가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 14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기온이 오늘은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3도 선에 머물고 있고요. 안동은 영하 2도, 봉화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 추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낮부터 남서풍이 불면서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하늘도 내내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단 시험장으로 가는 길은 쌀쌀하기 때문에 두툼한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3도, 영천과 청도는 영하 1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대구가 15도, 영천, 청도 16도 예상됩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문경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대부분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14도 안팎 예상됩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 16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